요새 이제 직접 회로에서는 모두가 다 모스 회로를 쓰기 때문에 BJT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BJT로 만약에 직접 회로를 만들어 쓰게 된다면 바이어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면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베타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입력 루프로부터 베이스 전류를 구하고 그걸 베타를 곱해서 콜렉터 전류를 구했는데 회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IQ만한 전류원을 갖다가 에미터에 달아버려. 달게 되면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IQ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IC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곱하기 IQ가 돼야 돼요. 왜? IQ에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빼야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1 플러스 베타분의 1 곱하기 IQ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갖다가 지배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전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지배하는 것은 얘 두 개고 흐르는 전류를 지배하는 것은 IQ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할 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갖고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구하고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는데 이와 같이 전류원이 하나 딱 들어가면 얘를 다 맞춰줘야 돼. 얘가 힘이 제일 세갖고. 그래서 얘가 흐르는 거에 의해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되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요 전압이 가변이 돼. 그러니까 이 저항을 큰 걸 달면은 이 전압이 낮아지고요. 이 저항을 작은 걸 달면 이 전압이 높아집니다. 지대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루프 방정식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IQ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온도의 변화, 온도가 변화됐다면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냐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트랜지스터가 온도가 올라가면 베타 값이 증가를 해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더라도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IQ라는 것은 일정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얘를 따라가지 얘를 따라가는 건 아니다고. 왜? 얘가 얘를 따라가면 얘도 얘를 따라가서 얘 두 개 또 맞춰줘요. 이거 두 개는 전혀 무관하게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똑같이 맞춰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IQ에 의해서. 그래서 보니까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보니까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IQ가 되는데 온도에 따라서 베타가 변하더라도 앞에 있는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의 변화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즉 얘가 만약에 베타가 1보다 훨씬 더 크면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IQ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타하고 무관한 함수가 되는 거니까 온도가 변하더라도 델타 IC는 거의 변화가 없다. 완벽하게 온도 보상 회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로를 바이어스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온도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동작점이 변화되는,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죠. 자, 모스 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세상에 전류원이라는 게 트랜지스터 말고는 없습니다. 전압원은 많아요. 저기 코드도 전압원이고, 그 다음에 건전지도 전압원이고, 배터리, 여러분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도 전압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는 전기는 전부 다 전압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원은 트랜지스터를 써서, 트랜지스터라는 게 뭐예요? 전압을 받아서 전류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BJT는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되는 거고, 모스는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잖아. 둘 다 커런트 소스라고. 그래서 트랜지스터 외에는 커런트 소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커런트 소스는 회로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얘를 트랜지스터로 써야 된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지는 커런트 소스를 지금부터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회로는 아니고 이미 모스에서도 봤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모스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하고 똑같은 모스로 만들어지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고, 그래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도 동일하다. 그래서 ID2는 ID1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ID1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토탈 걸리는 전압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은 R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그걸 저항을 나누면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도 일정하다. 이것이 둘 다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한다면 ID1은 KN의 VGS-VTN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GS라고 둔다면, 그 다음에 루프 방식을 보면 VDD는 R 곱하기 ID1 플러스 VGS. 여기 있는 이 ID를 이렇게 이어보면 VGS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 그럼 VGS가 일정한 값으로 딱 나오죠? 그러니까 VGS가 콘스탄트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도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D2가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다른 이쪽에 뭐가 달린 거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류원의 정의가 뭡니까? 전류원의 정의는, 전류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흐르는 전류가 전류원 양단에 걸리는 전압하고 무관하게 행동하면 돼요. 바로 이것이 요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그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둔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V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얘 때문에 결정이 돼요. 그렇죠?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죠? 왜? 요 모스하고 요 모스와 게이트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 ID2도 마찬가지. ID2도 KN2에 VGS-VTN의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무관하게 이쪽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들다 보면 얘는 전류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스 회로 할 때 해석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단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요건 조금 다른 게, 여기에는 요 라인으로 전류가 안 흐릅니다.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드레인 전류하고, 즉 R에 흐르는 전류가 이 모스의 드레인에 다 흐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모스의 드레인 전류하고 이 모스의 드레인 전류가 같기 때문에 얘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얘하고 같아서 얘하고 같아지는데, 얘는 조금 다르죠. 여기로 전류가 흘러요. 베이스 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에 가서 IB를 뺀 나머지가 여기 흘러요. 그 전류하고 얘 전류하고 같은 겁니다. 왜?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같은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수식아? 이때는 모델링을 쓰면 안 됩니다. 뭐 VB는 VB on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IC 헬스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 마이너스 1 이 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Q1하고 Q2가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ICS를 똑같이 만들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B와 여기 VB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 텀이 똑같아. 그러니까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자, 그 다음에 토탈 걸리는, 여기 이제 걸리는 전압 VB를 쓰면은 RR에 걸리는 전압, 즉 여기 흐르는 전류를 IR이라고 둡시다. IR은 RR분의 VCC-VB. 요때 요 VB 대신에는 뭐를 였냐면, 요때는 여도 돼요. 대충 0.7V 정도 걸릴 거니까. 여기에 약간 변하더라도 IR로 봐서는 크게 안 변합니다. 그렇죠? VCC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컨스탄트한 값으로 가요. RR도 일정한 값이고 VCC도 일정한 전압을 가했고 VBO는 0.7V로 간주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IR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C1 더하기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두 개의 합과 같습니다. 그렇죠? IC1도 흘려줘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IB1도 흘러줘야 되고 왜?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IB1이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B2가 되고 그래서 IB1하고 IB2하고 더하는 건데 이때 IC1하고 IC2가 같기 때문에 IB1하고 IB2도 같습니다. 그렇죠? 같으니까 얘를 무시하고 IC1 플러스 2배의 IB1이라고 둬도 되고 이거는 IB1은 IC1을 갖다가 IC1을 베타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베타분의 2의 IC1 따라서 IC1은 뭐가 돼요? 베타 플러스 2분의 베타 IR.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IQ 자리에 요걸 이제 열 건데 열면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건 뭡니까? 온도에 따라서 IC의 변화가 없도록 만들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 IC2는 여기에 있는 IC1하고 같으면서 그 IC1이 베타의 영향을 약간은 받아요. 근데 거의 미미하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온도 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원을 쓰게 되면은 이 회로에서 온도 보상 회로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저 회로를 갖다 첨가하면 돼. 이렇게 첨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회로가 지금 요 회로가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전류원이 있던 거.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E가 여기 흐르는 전류 IC하고 같아지고 요 IC는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같아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거의 유사하면서 베타 플러스 2분의 베타만한 크기로 곱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